오늘 머니맵 영상은 제가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매수도 매도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목이 워렌 버핏은 왜 테슬라를 사지 않을까? 이게 진짜 재밌는 주제거든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진짜 이 워런 버핏 웨이를 읽고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듀얼 브레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두 권의 책은 진짜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시고 이 두 개의 책이 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는 진짜 제 인생 책 1위고 통찰력 1위, 완성도 1위, 몰입도 1위, 실용성 1위인데 이 책을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자로서 저는 그게 말이 되나? 여기에 어떤 설명을 더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서를 읽은 분들이 17,000명 정도가 레이팅을 했는데 이 레이팅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평점은 더 어마어마해요. 4.18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선대 번역된 경영 경제서를 많이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굿리즈나 아마존 이거는 이제 굿리즈 기준이라서 점수가 짜거든요. 한번 굿리즈라는 데 들어가서 원서 제목을 한번 넣어 보세요. 10,000개 레이팅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찾을 수가 없을 정도고 그러면서 동시에 4점이 넘는 거는 진짜 이 책이 아마 유일할 수도 있어요. 경영 경제 서적 중에서. 그러니까 4점 넘는 책은 꽤 있을 수도 있는데 레이팅이 10,000개 넘는다? 쉽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책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을 누가 추천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피터 린치랑 하워드 막스가 이분들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그렇죠? 전설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단순히 이 책 읽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추천사를 써준 책이 워런 버핏 웨이예요. 하워드 막스 추천사는 웬만한 책보다 더 좋아요. 전설 오브 전설이에요. 진짜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면은 정말 워런 버핏 웨이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전 세계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결과물인데 이게 뭐예요? 평균 투자 수익률. 근데 여러분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는 예전 진짜 과거 버전의 이건 기록이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은퇴하는 기준으로 하면은 60 몇 년 동안 20%입니다. 20%.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성적이. 워런 버핏에 근접한 사람은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하는 게 이게 평균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복리로 늘어나서 결국에는 평균 수익률이 20%를 60년간 기록하면은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온다? 토탈 수익률이 500만 프로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 누구도 워런 버핏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 정도는 그래도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듀얼 브레인은 이것도 레이팅이 9,000개에 가깝고요. 4점을 넘었고요. 우리 이선 멀리 교수님은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뽑혔고요. 이 와튼 스쿨의 교수님이고요. 우리나라 리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20위 안에 있거든요. 지식의 힘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간만에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AI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됨. 여러분 듀얼 브레인도 진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랬대요. 저는 뭐 자세하게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퍼플렉시티로 검색을 해본 거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로 버핏이 테슬라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대요. 공개적으로 권유를 했대요. 근데 그때 버핏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공에만 스윙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매입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핏은 여러분 테슬라가 좋은 회사라고 인정을 했대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기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워런 버핏 웨이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걸 제가 워런 버핏이 왜 저런 대답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세상 진짜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냥 인공지능 쓰면은 바로 계산이 됩니다. AI 쓰면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BYD랑 테슬라랑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고민 1도 안 하고 테슬라라고 대답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업체 중에 어디가 가장 강력합니까? 저는 테슬라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넘사벽 회사예요. 근데 버핏은 어디다 투자했냐? 말도 안 되게 BYD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다? 이것도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는데 10%나 샀었대요, 지분에. 2008년에.
굉장히 일찍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워런 버핏은 왜 테슬라의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챗GPT 4.5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워런 버핏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 웨이를 읽어보셔야 여러분이 내재 가치가 뭔지 좀 제대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내재 가치가 뭔지 아셔야 되고, 그걸 이제 손으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은 그냥 챗GPT한테 맡기고 챗GPT한테 해달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앞으로 여러분 댓글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가 좀 댓글이 많이 모이면은 그 회사도 제가 다 이거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 기준으로 테슬라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내재 가치가 나오면은 안전 마진이 나오거든요. 안전 마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이게 이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쭉 나와요. 여기 가정이 들어가는데, 이 가정에 따라서 할인율 같은 거 가정에 따라서 내재 가치는 바뀌는데, 뭐 이거를 좀 바꿔봤자 뭐 핵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나오나? 현재 주가가 한 $350 하는데, 워렌 버핏 기준으로 내재 가치는 $32인 거예요. 워런 버핏은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얼마면 사냐면은, 워런 버핏 기준에서 테슬라가 $20면 살 거예요. 제 생각에는 $20 정도 되면은, 지금 주가로 지금보다 20배가 싸야 살 겁니다. 그냥 워런 버핏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대요. 자율주행도 최고고 뭐 로봇도 나올 거고 진짜 테슬라 최고다. 근데 우리는 관심 없다. 왜? 내재 가치가, 안전 마진이 워런 버핏은 최소 30%를 가지고 가야 사요. 근데 그것도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공식으로는 안전 마진 이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애플의 내재 가치를 또 색다르게 계산을 해요. 근데 테슬라는 안전 마진이 마이너스 90%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 기준에서는 그냥 아예 1초의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챗GPT가 그냥 계산을 해주니까, 우리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얘가 헛소리를 자주 하거든요. 챗GPT가 이제 듀얼 브레인의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BYD는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잘 모르는 거에 투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워런 버핏은 공부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저보다는 무조건 10배는 많이 알고, 왜냐면은 여러분 워런 버핏은 제프 베조스한테 채권을 제프 베조스의 채권을 사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워런 버핏 웨이 나오거든요. 버핏은 아마존 상장 직후 아마존이 상장 직후 제프 베조스를 만났어요. 2003년에. 그러면서 그때 채권을 7천억 정도를 빌려줘요. 돈을 7천억 정도 빌려주면서 채권을 사요. 이자를 받은 거죠. 주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엄청 후회한 거죠. 이거 여러분 요때 요거 사가 주식으로 갖고 있었으면 이거 지금 몇십 조인가 몇백 조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산 거는 자기가 뭐다? 바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스스로 정말 바보 같았다고. 그러면서 찰리 먼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존 놓친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구글을 사지 않은 것은 자기네가 진짜 멍청해서 그렇다. 진짜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왜냐면 가이코라는 회사가 진짜 버핏의 심장 같은 그 보험회사거든요. 여기는 중개인이 없고 광고로 해요. 그럼 정작 광고라는 건 구글 애드센스를 하고 있어서 자기의 본질은 구글 애드센스에 있는 건데 그걸 안 샀다? 그거는 진짜 자기네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을 사죠. 애플을 산 이유가 진짜 대단해요. 어쩌면 애플에 투자한 것은 그냥 진짜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속죄 어텀먼트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버핏이 애플을 산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진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역사상 애플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이만큼 추가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만약에 이제 안전 마진이 생기고 안전 마진도 되게 넉넉하게 줄 수가 있어요. 뭐 무형 가치라는 걸 굉장히 높게 치기 때문에 애플은 실제 공식으로 하면은 공식대로 하면 안전 마진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애플의 무형 자산에 대해서 버핏이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때 사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막상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요거 떼고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요.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보여요.
들어가기 무서워 보이는 구간인데 워런 버핏은 거기에 돈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재 가치가 핵심입니다. 내재 가치. 근데 왜 제가 여러분 듀얼 브레인 강추하겠어요? 저도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이거 계산 안 하면은 계산하는데 손으로 직접 해야 되면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검색까지 해서 착착 찾아주니까 워런 버핏 웨이 읽어보고 내재 가치 안전마진만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기업가가 어떤 사람인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삼성전자도 찍어드릴 거고 네이버도 찍어드릴 거고 뭐 엔비디아도 다 찍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해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 주주도 많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면 왜 주식을 살 때 이 회사가 비상장일 때랑 기준이 달라야 되냐. 비상장일 때랑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 주식을 살 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휩싸여서 주식이 안 올라도 회사 자체가 돈을 벌 건가, 회사 자체가 클 건가, 수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돌려줄 건가, 그걸 봐야 되는데 워런 버핏은 진짜 왜? 결국에는 안티프레질이에요. 하방이 열려 있으면 절대 사지 않아요. 그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하단은 틀어 막을 수 있을 만큼 틀어 막으면서 돈을 복리로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배, 3배 안 벌어도 돼요. 워런 버핏은. 왜? 얼만큼 이 주식 가지고 계실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평생. 영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forever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률을 몇 프로 냈어요? 500만 프로 냈다니까요. 60년 동안. 이거는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기심이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길래 500%래. 500만 프로나 벌었을까? 진짜 저는 그래서 제가 산 국내 주식이 있거든요. 워런 버핏한테 배워갖고 계속 검색을 해본 거예요. 여기 안전마진 계산해줘. 여기 안전마진 챗GPT한테 계속 이거 안전마진 그래서 50%짜리를 찾았어요. 근데 버핏 기준에서 아직 100%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그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조금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잡았고 그러면서 만약에 경영자가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식을 더 사 모아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거든요. 그러면 경영자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떤지 경영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행동주의 펀드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를 읽고 투자 측면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많은 거. 참고로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뭐 보여드릴 텐데 1억을 투자해서 저는 솔직히 이거 한 20년 갖고 있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주식이 아무리 안 오르고 안 떨어져도 빵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을 20년 갖고 있으면 빵원만 되지 않으면은 배당으로 웬만큼 제 투자 수익이 다 회수가 돼요. 잃지 않는 투자예요. 뭐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이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근데 20년을 갖고 가면 벌 수 있는 타이밍은 뭐 10배는 못 벌겠지만 무조건 있어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고려하고 이자율 고려해도 무조건 흑자입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수익이에요. 한 달. 이거는 근데 이례적인 거예요. 여기에 좋아하면 안 돼.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거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워런 버핏 웨이는 진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댓글로 이 회사도 내재 가치 궁금합니다 하신 분들은 직접 구해보셔도 되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좀 자료도 조사해보면서 제가 다 내재 가치를 한번 챗GPT로 야무지게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머니맵에서 워런 버핏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 기업도 한번 워런 버핏은 왜 여기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야무지게 공부를 해보도록. 왜냐면 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다 나오거든요. 안 샀을까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기준에서 테슬라는 거들다 볼 수도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테슬라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회사라고. 지금 현존하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다르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없고 모든 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저는 그 과정을 같이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